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17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4%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 안팎의 증가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부문을 비롯해 제조업 역시 일자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절차가 오늘을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약 2년간의 독립운영 기간을 거쳐 화학적 결합 절차에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 코앞까지 상승하자 국내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BM은 최대 4.7%, 에코프로는 2.9%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오전장 그리고 그 전 미국 뉴욕 증시부터 차근차근 보고 가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CPI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 기술주대에서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TSMC는 11월 매출이 전월 대비 부진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약세, 또 엔비디아도 중국발 악재에 2%대 추가 하락 이어가는데요. 반면에 이 테슬라 주가는 드디어 4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애플은 또다시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주인공은 알파벳이었죠. 이 알파벳이요, 전날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를 공개하게 되면서 주가가 5.6%가량 급등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양자 암호통신 또 초전도체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마이크론에게 8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AI 테마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또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의 공통 정책까지 부각을 받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저출생과 교육 또 일자리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이 되죠. 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 시크릿컬주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반적인 지수 흐름, 오늘도 반등 흐름 잘 이어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2% 반등한 코스피. 오늘은 0.72% 여전히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243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은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돌아선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다시 한번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7% 상승하면서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고 있지만요. 670선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네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다행히도 어제 반등세,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지고는 있긴 한데요.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방 날려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좀 1,430원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네.
자, 환율이 이제 1,430원 근처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대비해서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율 자체가 장기화 추세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BOJ 이슈도 있고요. 이래저래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엄령 이슈 때문이라도 이게 좀 전국 자체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을 계속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자금분도 시장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은 좀 상승을 주고 있으나 외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 오늘까지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연기금의 꾸준한 좀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수급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지는지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시 안정기금 10조 원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지만 연기금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세 자체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힘을 더 내줬으면 하는데 외인들의 조금 매수세가 잡히지 않으니 눈치를 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 상황도 조금은 애매해지는 게 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잡혔던 부분에서 오늘은 또 선물도 외인들은 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또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한 시장의 좀 반등 포인트 매우 강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종목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보시고 다만 종목들의 좀 선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따라가서 바뀌는 시장 흐름들 참 따라가기가 힘드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 짚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이 시황 흐름에다가 급등 예상 테마주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오늘도 정치 테마 들어와 있고요. 또 양자 컴퓨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이요. 간밤 성능 개선과 또 오류 개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칩 윌로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간밤 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로도 100해년 10의 24제곱인데요. 이 우주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 계속해서 오는 14일이죠.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 흐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또 재판만 해도 5개가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된 문제들이 이 여야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테마주들까지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봐주시죠. 네, 자 오늘 그래도 가장 핫한 테마는 그 양자 초전도체 이쪽 라인입니다. 구글 이슈가 좀 상당히 좀 커진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초전도체나 양자 쪽은 좀 대형 테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을 하실 거라 판단하고요. 자, 신성델타부터 보겠습니다. 신성델 차트 보시면요. 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또 반등 흐름입니다. 조정 거치고 나서 바로 또 올려칩니다. 어제도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장중 21%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 파워로직스 요거 신성 델타 따라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힘든 모습이었지만 바로 또 돌리는 모습이에요. 매수하기에도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이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 테마가 바람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넷 같은 경우도 반등 주면서 크게 가는 모습이고요. 자, CCS 역시나 급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코위버도 급등이 좀 나왔고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KCS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출발하면서 오늘 상한가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ICTK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29%까지 상승을 줬는데요. 현재 23%대 상승이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도 장중
29%대까지. 한울 소재 과학 같은 경우도 27%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아톤 같은 경우도 20%대,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23%대. 자, 근데 다만 이제 종목은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신성이랑 그 파워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메인 종목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상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포트로 가시려고 한다면은 신성델타나 파워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좀 맞겠다. 아니면 그 외의 종목들은 단기로 보시고 급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뭐 KCS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단기 급등하고서 급등했지만 바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가 굉장히 좀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좀 주기에 그 전에 과거 데이터상의 차트 분위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치더라도 내일이나 그리고 모레 정도에는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꼭 참고하고 대응하시고, 또 왜 제가 신성이나 파워를 말씀드리냐면 차트의 방향성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고서 이제 반등을 주는데 그간에 많이 죽어 있었던 거래량을 좀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요. 완전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모든 이평 자체가. 신성이 대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외의 종목들은 나쁘진 않지만 이 종목들이 주가 되면서 갈 수 있다는 점,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은 요즘에 계속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님 관련주들입니다. 자, 디젠스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갔고 점상입니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 29%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KD 역시나 상한가 흐름이고요. TPC 글로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범양건영이 어제 상 이후에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코이즈 역시나 16%대, 솔리드, 그리고 미코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에도 큰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NX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이스타코 같은 경우 상한가, 8%대 현 상황인데요. 저 강조드리지만 종목끼리 선별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관련주가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네요. 다 쭉쭉쭉 급등이 좀 나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보다 올라간 애들도 있지만서도 이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요 또 빠지고 있어요. 에이텍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음봉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음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빠져요 오히려. 빠지는 건 제가 이제 안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지만 모든 종목들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급등을 한 이후에 항상 빠집니다. 계속 갈 거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데 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치를 사셨는데 2,000만 원이 됐어.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거 대출을 갚고 요거 하고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위험 감지입니다.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이 드셨다면은 꼭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떨어질 때는 이 관련 종목들이요. 지금 급등이 나오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떨어집니다. 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비중 크시면 안 되고요. 본인 스스로 느끼셨을 때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러 종목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나고 야, 더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걸로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그때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중 줄이시고 분할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 종목들 윌비스부터 하나씩 보자면 요건 또 다른 정치 테마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볼 건데 윌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보강산업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9%까지 튀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홈세타홀딩스 7%대, DSR 제강도
6%대까지 좀 급등이 좀 나온 그런 좀 모습인데 이쪽 라인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좀 괜찮은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흐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이제 그 윌비스부터 해서 보강산업 쪽 요쪽은 홍준표 위원님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대장격으로 윌비스가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점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당히 상승을 많이 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 천천히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테마는 정치 테마주도 좋지만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초전도체 양자 테마가 오히려 나중에 결국 빛을 볼 겁니다. 이쪽 라인을 보시고 테마주들 만약 급등 중에 있거나 하신다면은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은 비중에 대한 고민하시고 꼭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방금 전 만나보셨던 이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장 전부터 미리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시면서 이 매일 새벽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보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훑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하나하나 보도록 해야겠죠. 우선 오늘은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빨간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오늘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2.63% 강하게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물론 이게 디램 가격의 하락도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을 때에는 K리스크죠. 우리나라 코리아 리스크를 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방안을 하겠다는 부분들도 다 미뤄지고 있고, 이 그 계엄령 정치 이슈 때문에 그냥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자체가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평가 매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평가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하죠, 상황이. 자, 우선은 그래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오릅니다. 뭐 HD 현대, 뭐 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등 5%, 6%대, 현대미포 8%대까지.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도 6%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오션, 하나엔진 등등에서 대체로 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 거치고 바로 반등이거든요. 조선주들이요. 이게 어제부터 해서 조금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을 넘기면서 바로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선주 전체로 좀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접근을 누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정 시 현재 가격부터는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차분하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외에 보자면은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보자면은 미국 기업이죠. 화이자 승소 소식이 좀 기사로 나와주면서 어제 소식이죠. 주가가 조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슈를 받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고점 라인이 하나 두 칸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5만 7천 원대부터 해서 한 6만 원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돌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시장 영향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요. 애매하긴 한데 우선 그래도 이슈가 원체 좋은 거라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분히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눈에 띄는 종목이 또 몇 개가 있는데 자, 우선 보면은 LNF 같은 경우도 그간에 그렇게 죽어 있다가 좀 반등을 줘요. 그 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LNF가 그래도 저평가 매력 구간으로 좀 진입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눈에 많이 띄는 종목 보자면은, 요거 방산주들이 그나마 좀 바닥에 돌린다고 할까요? 하나 시스템이 한 5%대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어제 이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반등을 주는데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방산주들이 바닥은 다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커다란 정치 이슈 자체가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부터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들은 조금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등등에서는 LIG 넥슨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부터는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급한 매도보다는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이 대체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시총 상위주들만 좀 힘을 못 내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양호하게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도 대체로 다 상승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힘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서 시장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차분히 보시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다음 주에 그 BOJ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큰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본 종목, 역시나 이 방금 방산 얘기 나왔었죠. 방산주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보도록 할 거고요. 38,750원, 또 5%의 비중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2.4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9,600원 선.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좀 4만 선 돌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바닥 확인하고 돌려 세우는 모습 점차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현대위아 언제까지 좀 들고 있어 보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이거 거의 바닥을 좀 확인된 상태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요 근래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신 것 같은데요. 위기를 기회로 노리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좀 반등을 주겠죠. 뭐 빠지더라도 빠지는 추이는 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2019, 20년도 때까지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가 추이 바닥 보더라도 이런 자리나 이런 정도 자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만 원대 정도는 웬만하면은 회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 체크 잠깐 해볼까요? 외인들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탄력적으로 붙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좀 주는 시도는 좀 이틀 동안 나오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바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다만 조금만 더 여기서 탄력이 붙어준다면 거래가 좀 붙으면서 간다면 충분히 5만 원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은 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전저점 이탈, 그러니까 최저점이죠. 36,400원짜리인데 요 36,000원대 초반짜리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선은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좀 유지하시고 홀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00원 그리고 10%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바로 보시죠. 한글과 컴퓨터 이 단기 고점 라인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2.27%가량 반등 주고 있지만 여전히 23,000원 선 밑에서 하회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요새 약간 엔비디아발 이슈로 AI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또 한번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한컴의 라인을 좀 그어봤는데요. 나름의 이 자리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차트 대응하실 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고점의 끝자락도 한번 연결해 보시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 끝자락이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 근처에 그 움직임 자체가 좀 나와준다면 그 자리는 꼭 한 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림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얘는 한컴은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당장. 근데 분위기상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이고 올려치고 난 다음에 사실 시장 영향으로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 돌파 시도가 있을 거냐면 25,000원대 돌파 시도가 우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25,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상단 라인을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저는 홀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대로 가져 계시면 올라올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5,000원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26,700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800원 정도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 문제 없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비중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 홀딩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대동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11,759원 그리고 13%의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대동 계속해서 이 급등세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1.1%가량 내리게 되면서 1,6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최근 이틀 전이죠. 불과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두산박해 미국 법인과의 3,600억 원가량의 트랙터 계약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요새 이 상승 모멘텀이 하나 발생하더라도요. 전문가님 너무 지속이 짧은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대동 같이 보셔야 될 게 대동 기어, TYM 등등해서 이제 농기계 쪽으로 같이 보셔야 되고 우크라 재건 쪽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대동보다는 사실 대동 기어가 좀 가벼운 움직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왜 대동을 선택하셨는지는 혹시 대동 기어가 잘 가니 대동이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우크라 재건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가격적으로 지금 11,800원대 근처에 보유하고 계신데 완전 또 고점이네요. 네, 여기 고점입니다. 차트 자세히 좀 펼쳐보니까 이런 자리도 좀 들어오네요. 여기 고점들이 몇 가닥이 좀 보이긴 하는데 가벼운 자리긴 해요. 보니까 여기부터 해서 여기 이런 자리들.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면은 우크라 재건 이슈 받으면서 힘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선 1차적으로 반드시 돌파해야 될 자리는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 돌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래도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손바뀜의 흐름도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다만 매수가가 좀 높은 건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보유하시면 되고 뭐 단가를 더 낮추시지 마세요. 낮추셔도 얼마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 다만 한 12,000원부터 13,000원 정도 움직임에서 과연 거래가 얼마나 붙으면서 돌파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뭐 상담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정리하고 나오셔도 되고 그거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시겠죠? 홀딩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저희 지금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의 20%의 비중이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이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0.34%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7,5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이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요. 뭐 지난 2월도 그렇고 6월, 7월 그리고 최근에는 뭐 11월 말까지 추가 상장이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부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보셔야 될 게 카카오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 흐름이에요. 카카오가 원체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좋죠. 네카오에서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래서 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뭐 패스 오브 엑자일 2 이슈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돌리는 듯한 모습이 조만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아니지만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뭐 시장 때 빠지긴 했지만은 돌렸던 모습이 명확히 나왔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게 잘 버티는 모습. 시장이 흔들려서 빠졌지만 다시 그래도 회복하는 시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주들 전반으로 해서 막 너무 나쁘게 볼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하락은 좀 멈추는 모습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전체 추이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아직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나오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주목하냐면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그래도 계속 낮아지고 있던 고점 자체가 11월 달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V자 반등 주면서 또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던 이 고점이 드디어 뭐다? 네,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인즉슨 바닥 체크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뭐다?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 전반으로 해서 카카오 대장 가고 게임주도 힘 받고 간다는 거죠.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뭐예요?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가 계속 뚫고 가지 못했어요. 121선 자체 돌파를 못하다가 그렇죠? 떨어졌지만 이번엔 안착 시도를 하면서 가는 중에 국내 정세 문제로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올려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거래가 붙었습니다. 안 붙지 않았어요. 요거 그대로 보유하셔야 됩니다. 매수가가 이제 2만 원이신 거,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가 이로 차분하게 올라올 겁니다. 좀 느긋하게 요에만 가지세요. 그리고 2만 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온다고 이거를 그냥 빨리 정리해서 아우 이제 묵은 때 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놔두세요.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많이 놔두세요. 지금부터는 바닥이 확인되면서 계속 오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홀딩하시고 매수가 왔다고 정리하지 마시고 최소 저는 27,000원대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바로 정리는 하지 마시고요. 27,000원 선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HN 들어와 있습니다. 46,000원에 25%. 지금 이 시각 에코프로 HN 바로 보시죠.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1.0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4,8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이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이 유상증자를 좀 실시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죠.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네, 청약률이 이제 뭐 100% 진행은 안 됐어요. 원체 뭐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현 시장에서 보건대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앵커님 얘기 주셨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주가가요 한참 헤매게 돼요. 이게 청약을 하고 나서 꼭 보셔야 될 게 신주 배정 그 신주 상장일 보셔야 됩니다. 납입일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좀 진행이 좀 될 거고요.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거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이에요. 12월 26일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주 상장 예정일 2거래일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5일 크리스마스 있고 이틀 전이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3일입니다. 이거 12월 23일 날 어떻게 해요? 네, 권리 공매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주가가 힘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발행가액은 보니까 확정 발행가액이 3850원입니다. 현재 가액은 34,750원인데요. 발행하면서 12월 23일 날 38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3800원대까지. 예. 사실 유증을 딱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도 마찬가지지만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파셨다가 요 떨어질 때 요때 이제 납입은 납입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고 그게 아닌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그러니까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하기 전에 사신 건가? 그러니까 뭐 언제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신주 권리가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담에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판단에 대응을 해보자면은 무조건 지금 주가는 언제요? 23일 날 38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동에서 헤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죠. 유상증자 딱 진행하고서 물량 풀리고 나서 23일 풀리고 나서 23 풀리고 24 풀리고 26까지 있어요. 풀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최소한 2개월에서 4개월은 주가 헤맨다 말씀드립니다.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량을 사람들이 한 번에 정리 안 하거든. 그래서 38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봤을 때 더더욱 암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시고 청약을 하셨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가능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주가가 더 내려올 테니 그때 매수를 다시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주식수를 늘리시고 나서 버티시다가 한 내년 상반기, 한 2분기 될 것 같은데 그때 움직임 보고서 그 수익을 내시면서 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청약은 가능한 한 뭐 하셨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권리가 있으신지 제가 몰라서 몇몇 전략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주가는 38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주실 때 보다 자세한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시면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봐드리니까요. 다음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경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1,500원에 5%.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또 어제 남북 경협주가 한번 들썩였죠. 오늘도 1.59%가량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8,9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가격대를 보니까요. 여름 즈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테마 안에서도 좀 유독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거래 대금이
네, 지금 시각 거래량이 16,740.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경농 어떻게 한번 회복을 해볼까요? 네,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데 사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기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평가돼 있다는 건 그러니까 저평가가 너무나도 돼 있어요. 많이 심각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가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PER 3배, 4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이 좀 되긴 해요. 근데 매수가가 이제 1,500원이신데요. 기다리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올 겁니다. 10,000원대까지 그 이상까지 갈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경농이 저평가 매력으로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 대응을 하기가 현 상황의 시장에서는 사실 애매하다는 거죠. 왜? 다른 게 훨씬 많거든. 저평가 돼 있는 것도 사실 다 많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몰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고 여기서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다고 한들 현재 단가 거의 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매수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시간 걸리는 거 감안하시고 차분히 홀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시간은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홀딩 전략 주셨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도 이 종목 굉장히 좀 어떻게 돼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75,900원에 3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2.6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벌써 5만 원 선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로 어제였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마켓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관하는 이 임시주총을 아예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님, 정치적인 테마 이슈로 인해서 이 사업 재편안 자체가 좀 좌초위기에 처해 있죠. 네, 이제 결국 끝내 이제 좌초가 됐어요.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매수가가 이제 75,900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계엄령 일어나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돈이랑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아파집니다. 네. 자, 우선은 뭔가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주가의 모멘텀 거리가 완전 좀 소멸돼 버렸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 좀 기대도 있겠지만 당장의 이슈로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철회가 안 되고 잘 진행이 됐으면은 이거 매수가 1로 무조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갈 수 있었는데 우선 지금은 올스탑 철회가 됐어요. 그리고 전저점 자리 이탈이 바로 나와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바닥 확인이 어디까지 될지 여부가 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이 완전 다 열려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반등이 언제부터 줄지 여부도 저도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자리에서 보자면은 철회 이슈 맞고서 바로 사모펀드 풀 매도, 기간 다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세가 어제 기간 중심으로 해서 60만 주대까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어제 아마 롤링하면서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 확인이 먼저고요. 바닥 확인이 되면서 하락이 멈추는 거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공시는 나갔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기다리고 우선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홀딩하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결말로 좀 흘러갈지 2주 전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요? 좀 워낙 돌발적인 외부 이슈가 개입을 한 거다 보니까요. 홀딩하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고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원에 5%,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볼게요. 현재 고용의 주가입니다. 4.08% 강하게 역시나 오늘 올라와 주면서 8,420원 선에 거래 중인 고용. 이 정도 매수가면 좀 오늘 진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고용 주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HBM 이슈도 있고 뭐 여러 이슈가 같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펼쳐보자면은 자,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2015, 16이긴 하지만 큰 저항선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기다려보시면 자연스럽게 1만 원대 회복은 나올 겁니다. 1만 원대부터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만 원대 회복부터 하고 그다음 다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뭐 하락은 제한적이잖아요. 좀 멈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HBM 관련주들도 움직임 따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매수가도 원체 낮으셔서 돌리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만 원까지는 홀딩하시고 추후의 움직임을 다시 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8,610원에 13%. 지금 이 시각 바로 흐름 보도록 할게요. 현재 YC입니다. YC 6% 이상의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9,210원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기술적인 반등인가요?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CXL 관련주로서 YC, 네오셈, DI, 엑시콘, 모킨스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CXL 관련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힘을 많이 못 받았어요. 매수가는 우선은 8,600원이세요. 바닥에서 베팅을 잘 하셨네요. 아니면 이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뭐 그 반도체 이슈가 지금 한번 바람을 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CXL은 지금 결국 개화돼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화가 됩니다. 후내년 그 2년 뒤에는 상용화 쪽으로 가요. 내년은 일부 상용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반등은 계속 줄 거예요.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YC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냥 시장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약간 밀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버텨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기다리시면은 YC나 네오셈, 이거 CXL 관련주들은 상승을 쫙 줄 거거든요.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요. 그냥 가벼운 자리를 보더라도 12,000원대나 아니면 13,000원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13,000원 후반대 정도? 여기 자리까지는 우선은 열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리까지 되겠네요. 자,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약간의 저항 자리에, 반등 자리에, 저항 자리에, 꼬리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횡보했던 자리가 있다 보니 그나마 한 13,000 후반대 자리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우선 홀딩을 해보시도록 하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차트가 살짝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를 해주세요. 깨지더라도 하락폭 자체는 라인을 보시더라 아시겠지만 네,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하시면 되고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큰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네오셈이나 DI 같은 경우도 최근 추세적으로 볼 때도 네오셈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특히나 좀 엑시콘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만간 CXL 이슈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겁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CXL 섹터가 하락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반등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 주셨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핵심 3가지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국 불안 속에서 가세한 강달러. 환율이 오늘 외환 시장에서 1,430원대로 반등 흐름 줬고요. 또 CPI 발표를 단 하루 앞둔 뉴욕 증시 이틀 연속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오전장 관심 테마는 양자 컴퓨터와 정치 테마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